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만사 이지경이에요.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할수록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직 진짜 불공평한 부분을 못 보신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은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을 뿐이죠. 부모님 말씀대로 착실하게 저축하고 적금 들고 살았는데 부모님 세대만큼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게으른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헷갈리셨던 분들,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규칙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평생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돈의 진짜 작동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은행에 돈 맡겨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오늘 그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데이터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7년 전인 2019년 2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은행에 넣거나 금을 사거나. 당시 금 1g 가격은 약 6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으로 금 20g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 1g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23만 원입니다. 즉 그때 금을 샀다면 지금 4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반면 은행에 넣어뒀던 100만 원은 이자 붙어봤자 고작 110만 원 안팎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지금 110만 원으로 금을 사면 고작 5g밖에 못 삽니다. 7년 전 20g을 살 수 있던 돈이 지금은 4분의 1의 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내 돈은 이미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돈의 숫자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걸까요?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도둑 때문입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원화 예금은 이 녹아내리는 속도를 살짝 늦춰줄 뿐이에요.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그 선택이 사실은 확정된 손실을 받아들이는 도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그 답은 이 영상 끝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이 함정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만 하면 잘 산다. 정말일까요? 저축해라, 허리띠 졸라매라, 적금 들어라. 부모님 세대의 황금률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말대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세대는 그분들처럼 집을 못 사고 노후 걱정을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공식이 통하던 세상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제형 저축 금리는 무려 연 40%였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 140만 원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이 불어나는 시대, 그게 부모님이 사셨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중은행 적금 금리는 2, 3% 수준입니다. 100만 원 넣으면 1년 후 2, 3만 원 이자 받습니다. 커피 5잔 값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4%였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은행에 돈을 넣으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까지 더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실질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부모님의 성공이 그분들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의 구조가 저절로 자산에 불려졌던 겁니다. 그 구조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구조는 무엇이고 그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물가가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에는 엄청난 비밀 쿠션이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의 억제된 인건비가 그것입니다. 미국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으로 사는 물건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의 공장들이 인플레이션을 대신 흡수해줬던 셈이에요. 덕분에 40년간 우리는 저물가와 저금리라는 꿀물을 마실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꿀물이 끊겼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고 자국 내 또는 우방국 중심으로 생산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대신 비싼 미국산 또는 동맹국산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결과는요? 인건비, 원자재, 에너지가 동시에 오르는 복합 인플레이션 시대의 개막입니다. 저물가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풀린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름도 생소한 캔틸론 효과 들어보셨나요?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론이 발견한 이 원리는 지금 여러분이 왜 열심히 일해도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1조 원 찍어낸다고 해봅시다. 그 돈이 바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돈은 시중은행으로 갑니다.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해줘요. 그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원자재 등 자산을 삽니다.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들의 자산이 불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돈의 온기가 서민에게 닿을 때쯤이면 이미 물가는 다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건 온기가 아니라 물가 인상 청구서였던 거예요. 수치로 볼까요? 코로나 이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집행한 3년간 상위 1% 자산가의 순자산은 약 6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음모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면 그 구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대출받아서 자산을 사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탈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비 부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든 세대 얘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금리의 미래, 부동산의 미래, 노후 자산의 미래가 다 걸린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인구가 움직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수십 년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연금 붓고 자산 불리던 세대죠. 이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안 시장에는 돈이 계속 공급됐습니다. 그 덕에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저축하던 사람이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공급하던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시장에 공급되던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격, 즉 금리가 오릅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3-7년 안에 베이비 부머 은퇴의 공격적인 파고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금리는 지금보다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금리 시대가 오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산이 어디일까요? 눈치채신 분 계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있으면 된다. 이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 말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딱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서울 아파트 가격 달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 말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환율 950원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5만 달러예요. 2025년 말 같은 아파트는 평균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은 1,450원 정도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86만 달러. 18년 동안 달러 기준으로 고작 77% 오른 겁니다. 연평균 3.06% 상승이에요.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8.93%입니다. 장기 투자 시 매년 9%에 가까운 복리 수익을 안겨준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자산을 지켰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화가 달러 대비 하락한 만큼 글로벌 구매력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이 나쁜 자산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할 때,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는 부동산은 훌륭한 해치 수단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오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수요는 줄고 거래는 얼어붙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서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자산이기도 하죠. 전 재산을 부동산 하나에 묶어두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분산해야 할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경제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2030 세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투자 수익률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2030 세대에게 더욱 강력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라는 자산을 코인, 레버리지 ETF, 급등주 찾는 데 많이 써버립니다. 어쩌면 조급함이 만들어낸 함정일지 모릅니다. 2030에게 드리는 조심스러운 처방전은 이겁니다.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간의 80% 이상을 자기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쓰세요. 연봉이 1,000만 원 오르면 그게 수익률 100% 투자보다 결국에는 훨씬 강력한 복리 수익률이 될 겁니다. 4050 세대, 어쩌면 여러분의 적은 과거의 성공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어 라는 경험이 지금 새로운 판단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기엔 달러 자산과 금, 글로벌 주식, 인덱스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화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시길 추천드립니다. 60대 이상, 노후 자금의 최대 위협은 시장 급락이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달러 예금, 금, 원자재 관련 자산 비중을 높여서 실질 구매력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대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6,600만 년 전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멸종 이후 역설적이게도 생명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룡이 사라지자 작고 약했던 포유류가 빠르게 진화하고 퍼져나갔거든요. 혼돈이 새로운 강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도 똑같습니다. 40년간 지속됐던 규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물가, 세계화, 부동산 불패 등등 이 공룡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공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게 계층 이동의 최대 기회입니다. 역사를 보면 계층이 가장 크게 바뀐 시기는 항상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폭락한 자산을 싸게 산 사람들이 2000년대 부자가 됐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용기 있게 시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2010년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대의 혼돈 속에서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갈 때 수영복을 안 입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드러난다. 썰물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영복을 입고 있으신가요?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많은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질문 하나는 가져가세요. 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알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가? 공부는 오늘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경제 앞에서는 진실일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세상의 규칙이 바뀌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부를 쌓는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거시경제의 칼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마세요. 새로운 규칙을 설계하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 유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급변하는 세찬 물결을 함께 헤쳐나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